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신성홀딩스 6일 만에 55% 상승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튀었다가 빠지고 박스 확인한 다음에 살짝 돌파했을 때 조국 후발주로 추천드렸고요. 바로 단기에 수익 나와주고 오늘까지도 6일차 55% 상승이 나와줬고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였던 화천기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그리고 VVIP에도 두 방에 같이 추천을 드렸고 4월까지 이탈해도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2월에 역배열 돌파 나와주면서 쭉 이렇게 크게 올라가주면서 고점에서 5일선 추세 유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전과 같은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한 총선 일정이 4월에 있고 이제 보통 일정 전이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월이 아닌 3월이 고점일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단기에 크게 오르면 늘 큰 하락폭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단일가 상태인데 종료는 25일이고요. 정상거래는 26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신성홀딩스는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요. 지금 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부분에서 살짝 맞고 떨어졌고요. 이 W로 박스 상단까지 도달을 해줬다. 이건 일봉이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노랑으로 가지 못해도 초록으로 밀려도 눌림 매수로 활용해가지고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요 흐름이 요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했어야 되겠죠. 운 좋게 바로 노란색으로 올라가 줬고요. 알테오젠을 5만원대에서 돌파 나올 때 추천드렸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자리 돌파 나올 때 2층 이렇게 빡 올라갔죠. 신성홀딩스의 일봉과 알테오젠의 월봉이 완전히 거의 똑같아요. 튀었다가 빠지고 박스 돌파 나올 때 들어가면 가속이 붙는다. 여기 발에서 매매해도 수익이 나지만 확실하게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는 구간은 명확하게 빼꼼 올라오는 구간이죠. 해서 제가 이 구간을 가속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타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을 잡고 해야 되겠죠. 빼꼼 돌파가 나왔을 때는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는 거기 때문에 차트 매매가 가능하다.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종목의 재료 일정을 알지 못해도 차트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차트 매매를 불신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과 재료 항상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트 몰라도 불신해도 일정 재료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신성홀딩스 조국 관련주, 사료 관련주, 사료로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조국 관련주도 재료 테마 알려줬다. 검정색깔 별 따라다니면 돼요. 초보의 매수 시간은 3시 20분 전후다. 검정색깔 별과 양호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검정색 별 떴다. 바로 1차 매수 하시던가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나중에 눌림 매수해도 됩니다. 바이넥스도 같이 드렸었고 바로 단기에 18% 수익이 나왔고요. 이것도 돌파 추천 나갔던 거죠. 고점에서 박스가 돌파 빼꼼 나왔던 자리에서 드리고 2일 만에 18% 수익이 나왔다. 다음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대장주죠. 상장하고 쭉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고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우상향 하면서 올라왔고요. 이때는 추천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도 관심이 있긴 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요 구간에 다른 거 추천해가지고 빵빵빵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 기존의 맥점, 기존의 여기 맥점을 회복을 한 상태에서 신고가로 재추천이 아니라 신규 추천을 전고 돌파 신고가 매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속이 또 붙죠. 장대 양봉이 요때보다, 여기 장대 양봉이 별로 없죠. 이때 좀 나와주다가 제가 추천한 직후부터 또 가속이 붙어가지고 더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가 나와줬습니다. 7만원대 신고가 추천드렸고 목표가 엄청나게 크게 드렸어요. 그래서 대충 잡아라, 느리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라고 했고 5달 만에
130% 좋은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일진전기도 같은 섹터였기 때문에 동섹터 추천을 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해주면서 신고가 가속이 붙는 자리였어요. 여기까지도 회색까지도 다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크게는 밀리지 않고 올라가주면서 얘도 역대 신고가 나와줬고요. 다음 효성중공업, 얘도 같은 섹터입니다. 변압기. 얘는 20년도에 추천드리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현대일렉은 요 타점에서 추천을 안했지만 효성은 요 타점에서 추천이 나갔다. 이때 230% 올라갔다가 역시 여기 돌파 나와가지고 가속이 붙는 구간. 돌파가 나올 때 가속이 붙는다,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익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짧은 손절 아니면 크게 먹도록 애써야 되는 타점이고요. 역시 고점에서 재추천드리고 50% 정도 올라갔고 최근에 역대 신고가 나왔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변압기 수혜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에서 50년 동안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한다. 요걸로 제가 주요한 큰 재료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요 재료가 또 붙어가지고 보너스가 터진 거죠. 현대엘렉트릭 현재 7만원인데 땡땡만원 이상 가능해 보인다. 중장기 목표 땡땡 이상 보니까 대충 매수해라. 변압기 이미 많이 올랐지만 흔들면서 계속 우상향 할 수 있는 섹터다. 느리게 우상향, 기존 관점 동일하다. 이렇게 신고가 매매였지만 새로 시작하는 타점, 요걸 이해를 했다면 손절 짧게 잡고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추천이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환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7만원에 추천하니까 아니 이런 고점에서 추천을 한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바로 환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이 되게 무릎 전환 바닥 자리가 많이 있어요. 낙폭과대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제가 명확하게 다 어떤 자리인지 알려드리니까 나는 신고가 매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자리, 무릎 자리, 낙폭과대 자리 골라서 하시면 되죠. 종목은 여러 개 주니까 몇 종목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환불할 게 아니라 고르면 된다. 뷔페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뷔페에 와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거 골라가지고 냠냠 먹으면 되지. 그리고 워낙 크게 상승폭을 목표가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일렉은 90%까지 올랐는데도 미공개를 했고요. 100% 도달했을 때 그때 뒤늦게 전체 공개를 해줬습니다. 전력기기 호황이 계속된다. 해외에서 수주가 계속 붙는다. 재룡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섹터로 드렸고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역대 신고가가 나와줬습니다. 변압기 중에 탑픽으로는 현대엘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을 줬고 둘 다 역대 신고가, 싸그리 다 역대 신고가 나왔습니다. 동섹터로 같이 줬던 종목도. 다음 반도체 관련주 타이거엘렉,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20년도에 추천드렸었고 흔들면서 이렇게 우상향 올라왔습니다. 22년도에 2파 눌림이니까 3파를 노려라, 역대 신고가 이상 노려도 된다 라고 했고 결국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뒤에는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V자로 강력하게 이번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60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눌러주고 반등 나올 때는 재추천은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과거부터 중장기로 좋다. 3파를 노려라. 엘리어트 파동 3파를 노리고 역대 신고가 노리면 된다고 했고 요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을 했다면 오늘까지도 홀딩이 가능했다. 다음 RS 오토메이션, 거래량 들어왔고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물량 이탈이 없다. 물량 이탈이 없이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와버렸죠. 역시 동일한 타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이전과 똑같이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홀딩 가능하다. 홀딩 가능하고 눌림 매수도 가능하다. 추세 하단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했고 35% 반등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또 빠졌다가 동일한 타점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물량 이탈 없어요. 재추천. 그리고 또 역시 동일하게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또 나와줍니다. 두 달 만에 돌파 기준 40%, 눌림 기준 80% 상승이 나왔고요.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삼성에서 분사가 되어서 나온 업체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조정은 좀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거래량 분석하면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면 같이 세력과 함께 쫄래쫄래 시간 투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던가 비중 축소를 하던가 대응을 해주고 밑에서 신규 재매수 혹은 추매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단기 포지션과 장기 포지션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본인이 투자금이 크면 장기로 편하게 홀딩 가능하겠지만 투자금이 작다면 기회비용을 살려줘야 되겠죠. 2월 6일에 RSO2 이탈해도 더 갈 확률이 크다. 다만 침체는 염두에 둬라. 세력 나간 흔적 없다. 요때 같이 줬던 종목들 싸그리다 크게 RSO2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삼익 THK 2월에 고점 찍고 쭉 빠지다가 노란색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린 타점이죠. 이때 로봇 관련주들 낙폭과대 추천 드렸고 이제 개별로 로봇 섹터 잡았던 구간이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가 조금 며칠 지나가지고 역배열 돌파 초입 타점이 나왔고 오늘 전고점 19,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M 패턴으로 올라갔고 뒤에 밀리게 되면 대문자 M으로 14,000원까지 또 밀리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박스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세가 깨진다면 여기를 안착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14,000원까지 밀리는 큰 박스의 흐름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로봇 관련주들이 두산 로보틱스 10월 상장으로 9월에 다 대개 다 고점을 찍었죠. 지금 3월 26일 엔젤 로보틱스 상장일이 있고 요거 훈풍으로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날짜 기점으로 다음주 혹은 내일쯤 금요일쯤 해가지고 재료 소멸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10월 일정이에요. 10월 일정인데 그 전달인 9월이 고점이죠. 8월에 미리 추천드렸고요. 미리 추천, 선반영 상승, 빠른 재료 소멸, 이렇게 재료 소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라갔던 두산의 흐름이고요. 이게 재료 소멸 교과서니까 잘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 두산도 조금 밀리나 싶더니 다시 또 올라와 주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꼬그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보유선 대응에 집중을 해줘야 될 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역시 9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주황색으로 찹찹찹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잘 해주면서 제자리까지 멀뚱하게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차트고요. 요 구간이 이제 아까 위에 봤던 요 9월이고요. 9월 고점 음봉 윗꼬리 요거 뜨면 더욱더 주의하시고 지금은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재추천을 드렸고 현재 20만원 정도까지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3일 만에 10% 정도 올라온 상태고 22만원 전고점 돌파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역대 신고가인 24만원 꼬리 보시면 되고 최근 121선 주황색깔 부분에서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힘싸움 하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그 가격이 현재는 16만원 정도 하죠. 16만원 지지가 1차로 큰 그림에서는 중요하겠고요. 다음 T로보틱스 얘도 튀었다가 빠지고 장기 이평 1년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크게 박스가 회색으로 형성이 확인이 되었고요. 25,000원 돌파하면 노랑으로 바로 간다. 실패하면 초록으로 간다. 초록이 항상 기본 흐름이죠. 박스 매매하면 되는 자리였고 17,000원 정도까지 하락하는 거 감안하고 매매를 했으면 됩니다. 바로 가는 거 노랑 실패했고요. 눌림 기준으로 이렇게 초록으로 25% 수익이 나와준 상태로 현재 삼각 수렴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전히 회색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대 25% 수익 나왔고 계속 박스 매매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거래량이 없이 좀 답답하게 느리게 움직여 주고 있어요. 이때 장대 양봉이 터져줬는데 2월 3월은 장대 양봉이 없이 단봉으로 짧은 봉들로 찔끔찔끔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1월 19일에
박스 매매로 추천드렸고 눌림 기준 2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월봉이고 대시세가 무릎 자리에서부터 가속 붙어서 나왔습니다. 항상 요 흐름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만약에 노랑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보라로 크게 빠지는 건 인지를 해두고,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늘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도록 합니다. 노란색에서 진짜 많이 당하죠. 다음 국제약품 월봉이고, 얘도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흔들면서 코로나 수혜로 대시세가 나와줍니다. 뒤에 역시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져버리죠. 아까 위에 봤던 교과서 차트가 이렇게 대부분의 제약주가 코로나 때 흥하고, 이제 코로나가 재료소멸이 나오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박스 또 만들어 주는 구간에서 재추천 드리고 수익이 나와줍니다. 일봉 역별 돌파 끊어주는 자리에서 폐렴 이슈로 추천드렸고요.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복 추천, 이렇게 주요하게 여러 번 추천드리고, 이때는 눌림이고, 요 4번이 눌림이고, 처음과 끝이 돌파죠. 여기 돌파 추천, 뒤에는 다 눌림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돌파 추천. 이렇게 타점들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낙폭과대 눌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낙폭과대 눌림 추천드리고 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걸리긴 했지만 뭐 어렵지 않게 홀딩이 가능했죠. 이때 기준으로 돌파 40%, 눌림 65% 상승이 나왔고, 전고점까지 가지는 못하고 살짝 근사치 가격에서 밀린 상태. 일본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 요 이슈로 페니실린 관련주 강세가 나왔고요. 연말에 폐렴 관련주 대거 추천드렸었고, 메디아나 여기도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가속자리, 얘는 특이점이 최대주주 변경도 같이 호재가 있었고요. 뒤에는 최대주주 변경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메가 ICS도 폐렴 이슈로 10월 말부터 추천드렸고 요 구간 크게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또 박스 추천드렸습니다. 아까 위에 박스 봤듯 요 박스 하단 보라 색깔 이탈 없으면 초록 색깔 수익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구간에서 노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초록으로 정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요 박스 내에서 하단 30% 두 번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T, SS 일본에서 전염병, 이렇게 3월 의료 대란 불가피 일정도 있었고요. 초록 색깔 화살표로 빠지면 놔두면 됩니다. 눌림의 홀딩 구간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 위에서는 그냥 놔두라고, 놔두면 된다고. 손절가 위에서는 놔두면 되는데, 홀딩하면 되는데, 또 메가 ICS 손절하고 날아가는 거 구경했네요. 왜 이럴까요?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놔두세요. 보라색깔 손절가 위에서는 놔두시라고. 홀딩 하시고, 눌림의 홀딩 구간이니까. 보라 이탈하면 그때 전량 매도를 하던가 일부를 손절하던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이탈 없으면 그냥 무조건 홀딩을 해라. 다음 소록스 갭 메우기로 바닥권에서 추천드렸었고, 갭 단기에 근사치까지 도달, 4일 만에 30%. 도달은 하지 못하고 요 박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조금 지루하긴 했죠. 박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박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3일 연속 강세가 나와주면서 31일 만에 13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재추천 기준으로는 65%, 7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원전 관련주고요. 아리바이오 관련주고, 아리바이오는 먹는 치매 치료제, 이 두 개로 반응이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건 조심을 하시고요. 예전에 STX가 갭 메우기 구간 추천, 소록스 처음 추천했던 자리랑 똑같죠. 주황색깔 도달하고 주황색깔 안착을 하니까 가속이 붙어서 쭉 이렇게 최대 90% 올라갔습니다. 소록스가 현재 요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단기 이렇게 크게 올라갔고, 여기 횡보하다가 조금 더 갔던 것도 위치는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흐름. 단기에 90%나 올랐기 때문에 뒤에는 제자리까지 다 빠져버렸고요. 소록수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제자리까지 다 빠지는 거 유사 흐름 조심을 해야 되겠죠. STX 최근 흐름이 어땠나 한번 보시고 소록수 추세 꺾일 때 유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LB 그룹주 5월 일정 있죠. 요거 5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 홀딩 사인 좋습니다. 하락할 때 전량 매도하지 말고 일부만 매도하면서 남은 물량 계속 추세를 끌고 가라고 했었고요. HLB 제약, HLB가 역대 신고가 나와줬고, HLB 이노베이션이 52주 신고가 나와줬고요. 나머지는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과거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요때 필스포트로 들어가라고 했던 종목이고, 요때 1파 나와주고, 다음 2파 나와주고, 요게 1파고요. 1파를 확인한 다음에 2파로 추천을 드렸고 2파 수익이 나왔고, 다음 3파 또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3파 수익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다시 역배열 끊고 이번에 간암 치료제 이슈로 5월 일정으로 쭉 가속이 붙어서 다시 역대 신고가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악성 루머로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왔지만 추세선을 지켰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했었고, 만약에 추세를 이탈했으면 이때 이제 뭐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요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 평단이 낮았던 분들은 홀딩이 가능했고, 그때 악성 루머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분할 매도를 했으면 남아있는 물량 좋은 결과가 나와줬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잘 해줍니다. 주주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인 거고, 역대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얘가 하락이 나올 때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70%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니까 5월 전후로 고점 폭탄 돌리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매도해야 되나요? 악성 루머가 떴던 날에 매도 다 하지 말고 홀딩 하시고 하분시하라고 했습니다. 하락 시 분할 매도 해라. 상승 시에는 계속 홀딩하고. 3월 심사 이후에 FDA 5월 16일까지 허가 여부 결정 예정. 5월 16일 잘 체크해 두시고 재료 소멸은 또 주의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추세 홀딩 하시면 되는 구간이다. 회사가 아주 강력하게 각종 찌라시 악성 루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줬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위에 설명했던 로봇주 일정이 10월이었고 고점이 9월이었죠. HLB도 일정이 5월이기 때문에 고점이 3월이나 4월일 수 있다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일정 전이 고점일 수 있다. 그놈의 선반영을 주의를 하자. 이게 좀 정직하게 뭐 호재가 떴으면 그냥 오르고, 좀 악재가 뜨면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요 선반영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항상 힘듭니다. 주식이 참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패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숙지를 해야 돼요. 다음 그린 플러스 스마트팜 1위 업체고요. 최근에 역배열 끊고 여기 발이고 무릎 자리에서 박스 돌파 나왔을 때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5% 30% 수익 나왔습니다. 뒤에 또 눌러줄 때 눌림 추천, 박스 하단이죠. 박스 하단에서 재추천 드렸고 또 2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스마트팜 풍년 기대. 올해는 정책, 해외 수주, 실적 모든 게 좋다. 1위 업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추천주가 당연히 손절이 나옵니다. 승률이 단기에 80%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달 만에 1,500만원 수익 내신 분 일별을 보면 손절이 있죠. 130만원, 110만원 이렇게 손절 해주면서 퉁치기 수익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겠어요. 손실 종목도 있으니까 손절하고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해도 실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점수를 내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면 됩니다. 격투기를 해도 내가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더라도 나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더 많이 때려주던가 아니면 추세 매매로 카운터 때려가지고
내가 9대 맞았더라도 나는 한 대를 강력하게 때려서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2달 만에 7,300만원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축하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단타 포지션이고 역시 손절도 있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손절도 있더라고요. 손절하면서 매매를 하도록 한다. 다음 3월 21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HLB 그룹주, 제약, A프로젠, 진단키트, 의료기기, 반도체, 로봇, 오지 관련주,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전일 시외 상승 종목들이죠. 오늘도 감사보고서 제출로 시외 상승과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레몬, 디모아, 메디앙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이 관리 종목 해제가 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와줬고요.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왔다. 다음 HLB 그룹주 5월에 일정이 있고 계속 강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HLB 제약, HLB가 역대 신고가 나와줬고요. 다음 제약 관련주, 일본 독성 감염병 확산 소식이 어제 있었고, 아미코젠 국제약품, 한국 BNC 등이 계속 힘을 요지를 해줍니다. 아미코젠은 CDMO 요 이슈가 있었고요. 바이넥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 이렇게 일부 종목들 수혜를 받는다고 정보가 있었죠. 다음 진단키트, 의료기기, 앞타머사이언스, 진매트릭스, 라이프 시멘틱스. 다음 에이프로젠 그룹주 19일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임박에 CDMO 사업,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ST팜 이런 애들, 아미코젠 같은 섹터고요. 에이프로젠 크게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에이프로젠은 1월에 제가 추천드렸고 수익이 나와줬다가 개파락이 나왔고요. 하락했다가 바닥 찍고 또 V자로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오지 관련주, AI 활성화에 따른 신규 주파수 투자 가능성, 와이어블, 에이스테크, KMW 대개 다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KMW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 현 주가가 싸다, 육지시대 대장주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도체 관련주, 미국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HBM 테스트 언급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크게 반응이 나왔고, 링크제니시스, 동진세미캠, 타이거일렉, 월덱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엔비디아, 유니버설 로봇 AI, 협동 로봇 동맹 소식, 26일에 엔젤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도 있고, 해성 TPC, 휴림 로봇, RS 오토메이션, 삼익, THK, TPC. RS 오토메이션 세력 이탈 없다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최근 크게 연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해성 TPC 낙폭과대 추천드리고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사기 관련주, FDA 일부 중국산 주사기 사용 중단을 권고를 했고, 예, 국제약품 세운메디칼. 다음 비철금속 개별 강세, PJ메탈 세계 최초 마그네슘 전기차 발열을 해결을 했다. 알루미늄 빌레스웨. 이구산업 구리 가격 상승으로 박스 상단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구산업이 최근 추천주였고 크게 수익이 나왔죠. 다음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가 단일가 거래로 쉬어가는 중에 후발주로 대형 포장, 덕성우, 상상인더스트리, 한성기업 후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성기업은 전일 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이 나왔고요. 덕성은 초전도체도 되죠. 다음 HBM, 유진테크, 테크윙, DIT, 인텍플러스,
HBM 수율 전쟁이 본격화된다. 국내 검사 장비 종목들이 반응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요. 다음 3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링크 제니시스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또 밀렸고요. 고가 23%, 종가 9%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였고요. 반짝이긴 하지만 요 박스 돌파를 한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또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으로 보면서 오늘의 저가 혹은 전날의 종가 지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추세 박스 형태로 좀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고요. 다음 레몬 감사보고서 제출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였고, 환기 종목이 해제가 되었다. 자,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환기 종목 해제, 관리 종목 해제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건 단기적인 흐름에 불과하니까 또 금방 제자리까지 빠질 확률이 큽니다. 조심하시고, 이렇게 최근에 갭 메우기 구간이 있었는데 갭 하락이 나왔고 갭을 메우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룩스 보시면 어떤 흐름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감사보고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자. 다음 한성기업 감사보고서 제출했고 조국 관련주입니다. 조국 후발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정석 반짝, 고가 17%, 종가 4%. 얘는 요 박스 상단을 이탈하고 밑에서 마감이 되었고, 밑에 장기평 보면서 대응하시고, 월봉은 박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ENC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16% 반짝, 휴림 네트워크스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DYC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SE홀딩스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리더스 기술투자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아센디오 감사보고서 반짝, KNR 시스템 신규 상장주 로봇 관련주 박스에서 왔다갔다 반짝, 소룩스 갭 메우기 추천주였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얘는 6.6%였고 원자력 발전 그리고 아리바이오 먹는 치매 치료제 관련 여기 갭 메우고 초과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스에서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박스 기준으로는 65% 정도 수익이 나와줬네요. 다음 인포마크 감사보고서 제출 얘는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이 나왔고요. 얘도 여기 갭 메우고 올라갔던 구간이 있습니다. 갭 하락 나왔고 갭 메우면서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졌고요. 큐리메이텍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SI 리소스 감사보고서 제출, 한일사료 사료 관련주 재료 미노출이고 신성홀딩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걸 수도 있고, 최근에 사료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사료가 러시아 곡물 수입 관세 부과 요 내용이 좀 있었네요. 장기 입형 저항받고 있고 바닥에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미코젠 감사보고서 제출, 그리고 바이넥스 ST팜처럼 CDMO 수혜를 받습니다. 오늘 2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시간으로 3.8%였고 고가
28%, 종가 20%. 뭐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죠. 송도 배지공장 5월에 본격 가동 임박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수주도 사실상 확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S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겠죠? 삼성 쪽으로. 다음 NPD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하이드로리튬 감사보고서 제출 반짝.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반짝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하시고, 낮은 확률로 오늘은 레모니 상한가 한기 종목 해제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한 애들 중에 관리 종목이나 한기 종목 해제가 된 종목들이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미코젠이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니까 이 패턴 잘 숙지합니다. 다음 3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오늘도 역시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로 반응이 좀 크게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고 길게 보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여태까지 안 내고 있다가 뒤늦게 내는 애들은 다 이렇게 신저가로 빠지는 구간들이고 좋지가 않아요. YOM 동전 주고 신저가 찍었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YOM은 투자주의 한기 종목 지정이 되었고요.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일단 여기 650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되고, 전고점, 그 다음 또 전고점, 두 번째 전고점이 반년선이랑 일치하는 750이고요. 신저가로 빠진 종목들 최근 저가 이탈하면 다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튀어줬다가 뒤에 또 만약에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처럼 지지를 이탈하면 일부를 손절하든 전략 매도를 하든 해가지고 좀 기회비용을 살려야 됩니다. TS 트릴리온 대시세 나왔다가 이렇게 빠르게 빠질 수도 있고 천천히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천천히 빠지는 식으로 반년선 이탈한 다음에 급락이 나왔고요. 장기 병차례로 다 이탈하고 쪼로록 급락. 121선이 기존의 박스 하단이랑 일치하던 자리였고 동전주까지 내려왔고요. 최근에 신저가가 281 스킨앤스킨 최근 구름돌파 121선 안착을 했고요. 여기 안착, 종가상 안착 중요 1년선. 다음 비보존 제약, 얘도 구름돌파 121선 돌파해주는 구간. 최근에 1년선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졌고, 1년선 종가상 안착 중요, 2년선 최근에 저가. 다 유사한 흐름으로 최근에 저가 제지 최종 대응하고, 또 장기 이평 부근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기 이평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휴림 로봇, 얘는 환기 종목 해제가 됐네요. 환기 종목 해제니까 관리 종목 해제, 환기 종목 해제, 이렇게 해제가 되는 애들은 좀 더 큰 상승을 봐도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비보존 제약도 환기 종목 해제고, 스킨앤스킨도 환기 종목 해제고, 신풍제약 우는 아니고. 다음 중앙 첨단 소재, 얘는 차트가 환기 종목 치고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이렇게 쭉 올라와 주면서 얘도 121선 이탈하고 죽었다가 다시 장기 이평 회복하고 올라와 주면서 고점 박스 유지해주던 중에 4% 상승 나왔고요.
얘도 환기 종목 해제됐습니다. 다음 기가레인 이탈하고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하면 죽는 자리를 명확하게 잘 체크해 두시고 자동 매도를 걸어 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항상 하락할 때 매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매도를 좀 걸어 두시고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 자동으로 팔릴 수 있게끔 HTS 기능을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하한가 찍고 낙폭가대 반등이 나와줬고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해줬습니다. 다시 요 1200원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5일선 가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5일선 안착하는 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상징적인 가격인 1000원 위로도 종가상으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겠고, 다음 신풍제약 감사보고서 제출. 박스 보여주고 있던 구간 최근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또 반년선 저항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반년선과 박스 상단 14,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 다음 1년선 신풍제약 우도 같이 반응이 나와줬고요. 신풍제약 우도 장기 입형 기준으로 근사치에서 저항 맞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HMB 디자인.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이고 얘는 환기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고 2년선 안착 실패하고 쭉 맞고 떨어졌고요. 이제 올라올 때 다시 또 장기평 저항대 보시면 되고, 동전주 구간 오리엔트 전공 감사보고서 제출. 얘도 동전주 구간이고요. 1000원짜리 박스 매매 구간. 리튬 포어스 감사보고서 제출. 얘는 반년선 8,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 분석해 놓은 거죠. EST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EST 감사보고서 제출 3%. 대시세 나왔다가 장기 입형까지 2년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흔들면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구름 상단 저항 받다가 흔들면서 구름 돌파하고 올라와줬고요. 다시 조금 또 밀리다가 3%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죠. 또 밀리면 다시 또 요 121선까지 내려오는 건 조심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B2N 감사보고서 제출. 얘도 대시세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 밑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스 매매. 다음 EN 플러스 감사보고서 제출. 이때 대시세 한번 나왔고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장기 입형까지 쭉 빠집니다. 이때 요 박스 형태로 반등 실패하고 이탈하고 밀렸고요. 밑에서 계속 좀 침체 형태가 나와주고 있어요. 장기 입형 돌파 안착 실패. 이제 미래 또 올라오면 121선 4,000원 정도 안착 여부를 잘 봐야 돼요.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요래 W 형태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는 자리. 시간에 3% 상승이 나와줬고, 최근의 저가 박스 하단 2770 여기 이탈하면 또 대응을 해줘야 돼요.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른 종목들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다 볼 순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엑시콘부터 보겠습니다. 엑시콘 CXL 관련주고 3월 26일에 삼성전자 발표 앞둔 일정이 있습니다. CXL은 워낙 큰 재료다 제가 강조 추천을 많이 했고 12월 12일부터 흔들면서 계속 크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고,
뒤에는 워낙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뒤에는 재추천을 정식으로 드리진 못했고요. 어쨌든 크게 흔들면서 간다 적중했고, 정식 추천으로 계속 반복 추천을 줬던 건 기존 대장이었던 네오셈이죠. 지금은 엑시콘이 후발 대장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 박스 구간 N 패턴 반등 나왔고, 이제 뒤에 M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여기 이탈하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또 1차로 22,500원, 그 다음에 2만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12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왔고, 또 이 차례차례 다 이탈한 121선까지도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파동이 엄청나게 크니까 최근 요때 밀렸을 때 마이너스 35% 나왔죠. 지금도 이렇게 마이너스 30% 정도 당하는 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지금 초보자분들이 들어가기엔 좀 껄끄러운 구간이고, 네오셈을 정식 추천으로 이때 추천드리고 2연상 나왔고, 여기서도 추천, 여기도 추천, 지금도 추천하고 계속 우상향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오셈도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큰 추세, 그리고 이건 작은 추세. 어쨌든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은 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보고, 초보자분들은 좀 패스하도록 합니다. 단기에 크게 오른 종목 괜히 따라 붙었다가 크게 당하지 말고. 다음 알루코 5% 480억 정도의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은 항상 반짝 조심하시고, 최근 밑에서 박스 돌파하고 장기평 부근에서 또 박스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자리에서 공급계약으로 5% 정도 상승이 나와줍니다. 공급계약이니까 반짝 주의. 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이 4,250원, 그리고 큰 전고가 5,250원, 중간값으로 여기 4,7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돌파한 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 1층, 2층, 3층을 향해서 가는 중이고, 공급계약 체결이니까 반짝은 주의를 하자. 여기도 대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던 패턴을 좀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존 반복 추천주였고 또 박스 돌파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형 M&A 인수 합병 이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2대 주주기 때문에 계속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추천, 그리고 추천, 이렇게 여러 번 반복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스 돌파로, 이렇게 박스 돌파로 다음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 16만원 지지, 지금 반년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또 요 16만원 정도 반년선 지지를 주요하게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 월봉은 고점에서 여기서 N 패턴으로 올라가주며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또 한 번 더 박스 돌파를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하락 종목 볼게요. HLB 생명과학, HLB 각 하한가 마이너스 3%, 주주 배정 유증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자,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도 큰 하락 조정이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크게 오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건 지금 이유를 달고 하락이 나왔고요. HLB 생명과학, 자, 월봉이고,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팍 떨어지죠. 또 크게 올랐다가 여기 전고점 부분에서 크게 떨어졌고,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오른 중간에 올랐던 구간들도 100%짜리예요
100% 올랐다가 다 빠졌던 구간들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쯤 올라가다가 도중에 또 떨어질 수 있던 거였는데 5월의 일정이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이전처럼 빠지지 않고 한 번 더 튀어줍니다. 한 번 더 가속이 붙어주면서 이전처럼 요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줬고요. 요 자리에서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듯 지금도 뭐 이유가 없어도 이렇게 큰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다, 이런 거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었고요. 지금 이유를 달고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맥점이 주요하게 5번, 6번, 7번 정도 부딪혔던 17,500원이에요. 17,500원 큰 지지로 잡고 대응을 월봉상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역시 유사하게 17,500원 정도에 저항 걸렸다가 돌파 강세가 나왔던 요 타점이 이제 큰 지지가 되는 거예요. 기존 박스 상단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지지로 바뀐다, 요거죠. 그리고 작은 지지는 2만원, 오늘 여기 2만원 같은 타점이에요, 앞에 설명드린 거.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가인, 오늘의 시가인 18,800원, 시간의 하한가로 요 19,000원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거는 마이너스 20%까지도 이상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17,500원 여기를 이제 주요하게 지지 맥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일의 시가인 16,000원 정도 여기 보시고, 다음 기존 박스 하단 중간값으로 이렇게 주요하게 지지는 이렇게 보고 여기를 종가상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 상단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 상단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또 오래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주 배정 유중으로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또한 일정이 있으니까, 5월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요 밑에까지 뺐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 확인하면서 신규 추매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하락폭이 최근에 여기서 마이너스 15% 정도, 최근은 마이너스 25% 정도, 이 파동이 갈수록 커지니까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야 되던 구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파동이 작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파동은 더 크게, 당연히 다음 하락도 더 크게, 다음 상승은 더 크게, 다음 하락도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파동이 점차 커진다. 상승 파동도 커지고 하락 파동도 이렇게 커진다. 이걸 좀 파동을 생각하면서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 구간이다. 다음 HLB, 얘는 마이너스 3% 나왔고요. 최근에 추세 박스 이렇게 그려줬고 악성 루머의 급락이 나왔지만 지켰기 때문에 홀딩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도 잘 올라가 주다가 마이너스 3% 나왔고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에 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저가, 다음 추세 박스 요거 보시고 추세 하단, 그 다음에 밑꼬리 또 8만원, 이런 식으로 수평 지지 중간값으로 그래 수평 지지 총 6개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추세선 하단 요거 지켜주면 상관이 없다. 월봉을 보면 역배열 끊고 가속이 쭉 붙었고요. 지금 요 구간도 가속 붙어서 올라가다가 크게 마이너스 60% 나왔던 구간이 있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60% 나왔고 요 구간도 크게 빠졌고,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마이너스 50% 정도는 재료 소멸이 나올 경우에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전 리딩과 똑같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5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크게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요쯤 앞뒤로 폭탄 돌리기 당하는 거 조심을 하자. 폭탄 당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심을 하자. 분할 매도 대응 잘 해주시고, 나머지도 이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유사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